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nglish and TOEIC 600 플러스 RC 임지은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600 플러스 RC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600 플러스 RC 내가 뭘 공부해야 하냐 알아보기 전에 OT도 사실 토익에 나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토익이라는 게 뭔지, 이 RC에서 또 파트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파트별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파트가 혹시 토익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네. 사실 몰라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익이라는 거랑 친해져야 우리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파트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몇 문제인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RC는 파트 5, 파트 5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트 6, 파트 6, 파트 7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 4는 듣기, listening comprehension, LC고 지금부터 보실 파트 5, 파트 6, 파트 7 이렇게 3개가 RC, reading comprehensio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파트 5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파트 5는 101번부터 130번까지 30문제로 되어 있는데 딱 한 문장이 나오고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4개 A, B, C, D 선지 중에서 채워야 합니다. 답은 1개입니다. 2개 고르시면 안 돼요. 단문의 빈칸 채우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외우잖아요. 이 단어의 생김새, 철자, 그 다음에 뜻 이렇게만 외우고 끝날 수가 있는데 토익이라는 시험은 아무래도 그 상황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은 비즈니스 상황이에요. 회사 내에서 뭐 계약을 한다라든지 갑자기 막 인수하고 막 무슨 뭐 합병하고 근데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살면서 많이 접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같이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뜻만 기억하지 말고 일단 품사 중요하죠. 파생어 나올 수 있는 말, 같이 나올 수 있는 말, 용법이란 건 뭐냐? 같이 붙어있는 단어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단어를 외워라. 그렇지만 상황에 같이 적절한 표현을 같이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석하지 말고 근데 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해석을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겠죠. 단어를 외우긴 하는데 해석과 더불어서 보기를 기준으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보기를 기준으로 답을 좁혀가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좁혀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법, 어휘, 문제별 전략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명확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강사다 보니까 파트 5를 정말 하나로만 중요하게 말씀드린다면 파트 5의 핵심은 그래도 품사입니다. 품사. 이 품사라는 게 단어의 어떤 성격이잖아요. 그 성격을 정해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규칙이죠. 규칙. 그 규칙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명사의 자리면 명사를 써야 하고 명사, 어휘 문제 똑같습니다. 어휘 문제여도 명사의 성격에 맞게 풀어야지 그냥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트 5의 핵심은 뭐다? 품사라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다음은 파트 6. 파트 6은 이제 좀 길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져요. 아까는 한 문장만 나오는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문이 되는 거죠. 파트 6은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일단 글의 종류. 무슨 글의 종류가 있을까요? 이메일, 편지, 기사, 아티클, 노티스, 공지문, advertisement, 광고. 다양한 글들이 나오니까 그 위에 써 있어요. 이 글은 뭡니다라고. 그걸 꼭 봐야 됩니다. 이 글의 종류를.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너와 나라고 쓸게요. 너와 나라는 사람은 갑자기 뭐냐? 글쓴이, 나, 글을 받는 사람 너. 그런 너와 나의 관계가 나와야 이 글의 흐름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파트 6의 핵심이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파트 6를 풀 때 잡아야 할 것. 이런 걸 이제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을 써본다면 그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요즘 들어서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도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묻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종류, 뭐 제목이 있으면 제목도 봐야 되고 넌 누구고 난 누군가,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금 뭐 거래를 하는 건지, 뭐 주문을 하는 건지, 뭐 예약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참 할 일이 많죠.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파7이 있고 여기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파6는 16문제밖에 안 돼요. 한 지문에 이제 4문제씩 있는 거죠. 여기가 최고입니다. 파7 147번부터 200번까지 54개의 문제입니다. 54문항을 대략적으로 1시간까지 풀면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한 55분, 54개에 55분이니까 한 문제당 1분 정도 풀면 돼요. 이게 많이 쉽지 사실 장난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600 목표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뭐 700 목표, 800 목표, 900 목표까지 갔을 때 결론적으로 200번까지 잘 풀려면 어떤 글을 읽을 때,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때 한국어를 읽듯이 그 속도로 읽으면서 이해하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한국어를 읽고 있잖아요.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르기 이렇게 하듯이 영어도 이렇게 읽으면 된답니다. 장난 아니죠.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어휘도 외워야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도 파악해야 되고 영어는 이제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니까 그 끊어읽기라고 하죠. 직독, 직해 그런 것들과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할 일이 많지만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어서 토익은 금방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조금 많은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파7은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단일 지문은 문제 번호가 147번부터 175번까지 29문제고요. 이중 지문은 10문제입니다. 176, 185. 마지막 삼중 지문, 지문이 3개인 것은 186번부터 200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뭐 쇼핑몰에서 상품 고르듯이 다양해요. 질문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표시하며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이런 거 중요하죠? 신경 써서 읽어야 할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둔다. 뭔 얘기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읽을 때 속도가 빨라야 되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많은 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다 읽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선별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살짝만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좀 속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한 뭐 5, 60%만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답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 여긴 잘 읽어야죠. 그 잘 읽는다는 게 신경을 써서 읽는다는 거니까 결국 그 신경 쓴의 기준은 문제에서 있는 거죠. 파7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읽는 것도 아니고 보기를 다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 너무 신경 써요. 또 거기에 신경 쓰이니까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순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은 사실 확인 문제와 추론 문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좀 요즘 나오는 스타일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 확인 문제와 추론 문제가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보기에 써놓지 않고 말을 바꿉니다. 살짝 바꿔요. 뭐라고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요즘 아주 매운 떡볶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설명 글에서 저를 소개하는 글 중에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뭐 떡볶이도 시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켜 먹어봤자 뭐 어린이 단계, 0단계 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 맵찔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말 바꾸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파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RC의 반 이상의 문제를 차지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파트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5 그리고 파트 5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5는 단문, 그러니까 한 문장에 빈칸이 하나 있고 A, B, C, D 4개 중에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보통은 문법과 어휘 이렇게 2개로 구분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 문법 안에 품사 문제와
그리고 문법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결국 세 개죠. 품사, 문법, 어휘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개의 문제가 전체가 30문제니까 대체적으로 3분의 1씩 나옵니다. 1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명형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0개 중에 10개를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문법은 사실 조금 종류가 많은데 대표가 동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리고 접전 이 정도가 10개. 그리고 마지막은 해석을 하는 거지만 역시 이것도 이 품사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트 5는 무조건 품사예요. 품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품사 많지 않습니다. 명형부 일단 3개. 그 다음에 동사, 대명사는 명사니까 뭐 똑같죠? 동사, 접전 이렇게 해서 6개만 알면 됩니다. 네. 너무나 어렵지 않은 이 파트 5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살짝 구경을 해보죠. 어떻게 생겼나? 101번 나와 있습니다. 101번부터가 파트 5니까. 101번 딱 했는데 consumer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이 A, B, C, D를 위주로 우리가 답을 하나씩 좁혀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is, easy, easily, easing. 만약에 이게 한국어였다면 어떨까요? 한국어였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 기린, 그림, 기딤 막 이런 거잖아요.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린, 기린, 그림, 그림 이런 거 할 때 완벽하게 해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ABC를 먼저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 문제는 품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의 앞뒤. 빈칸이 여기에 있네. 앞, 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좀 다시 처음부터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으로 제가 그 빈칸의 앞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동사, 동사, 원형, 조동사, 동사, 원형 사이는 ly, 부사를 골라야 한다. 이런 규칙 같은 거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궁금해, 읽고 싶어. 소비자들은 쉽게 등록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케팅 수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쉽게 뭐 완화시키다, 쉽게 하다, 쉽게 하는 이거를 해석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조금 굳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해석한다고 쳐요? 그럼 뒤에 독해를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쿨하게, 과감하게 조동사, 동사, 원형, 부사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혼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잘했다고 할 거예요. 부사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빈칸 앞뒤 품사 맞춰주자. 이거였고요. 이번엔 어휘입니다. 어휘는 A, B, C, D가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is, easily, is 이런 거였는데 highly, centrally, significantly, swiftly에서 다 다른 단어입니다. 다 다른 단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부사예요. 보통 어휘는 풀 때 무조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보기의 공통의 품사, 그러니까 부사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품사라는 것들은 다 특징이 있거든요. 부사는 꾸며주는 게 많습니다. 명사도 꾸미고, 명사를 가끔 꾸밉니다, 사실은. 형용사가 꾸미는 게 많으니까 명사 꾸밀 수 있고, 동사도 꾸미고, 문장도 꾸미고, 투부정사도 꾸미고, 동명사도 꾸미고 워낙에 꾸며주는 게 많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거죠. 부사야, 부사야. 빈칸 있고 responded to. respond to. 요거는 자동사 전치사 짝이에요. 워낙에 같이 잘 나옵니다. 응답하다죠. 응답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럼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돼요. 보통 토익에서 A번은 동사를 잘 꾸미지 않습니다. highly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very랑 비슷하거든요. 매우예요, 매우. 높게보다는 매우예요. 그래서 뭐 매우 추천되는 이라든지 매우 더운, 매우 추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responded 응답했다를 꾸미기에는 매우 응답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에는 나 어제 그 친구의 말에 매우 응답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토익은 아닙니다.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여기는 외계요. 그래서 일단 탈락. 그 다음에 중심으로, 가운데에서 응답했다. 세상의 중심에서 응답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significantly 현저하게. 현저하게는 보통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갈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사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빠르게, quickly 이런 뜻입니다. 빠르게 응답했다. 빠르게 응답할 수 있죠. 답을 되게 빨리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오답들을 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도 미리 잘 어울리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좀 더 확실히 정말 내 답이 답이야. 막 찜찜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막 찍으면서 이거 말고 이거 진짜 이거 답이구나. 내가 이 문제를 맞추고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또 예시를 보는 거지만 또 수업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이왕 시작한 김에 지금 쓰시면서 같이 기억해 주세요. highly 형용사 부사 수식, centrally 가운데 있으니까 뭐 위치되어 있다, located 이런 거 좋아하겠죠? significantly 증가 감소, 그다음에 swiftly 빠르게 응답했다. 이렇게 짝을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파트 5에서 정말 잘 나오는 명형부. 자, 아까 명형부가 주인공이라 했으니까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이름명, 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여러 가지의 문제 스타일이 있지만 역시 제일 잘 나오는 건 자리입니다, 자리. 어디에 명사를 쓸 것이냐 이거예요. 명사 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 이 문장이라는 것의 구조상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너무 이제 재미없는 말 이제 시작됐죠. 근데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나 뭐 명사, 동사 이런 것들을 살면선 들어봤지만 아직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로 끝나는 단어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어로 끝나는 단어들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그냥 비어있는 의자 같은 거예요. 의자예요, 의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의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앉아있진 않아요. 왜냐면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앉으면 괜찮은데 아직은 자리가 비어있다. 예, 의자입니다, 의자. 토익 강의를 하려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개 있겠죠. 아무나 가서 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하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렇게 사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명사,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로 끝나는 것들은 자리고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뭐 I love you 이 말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볼게요. 이건 지우고.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나오는 문장 스타일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I love you 같은 건 안 나와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 지금 보시면 The renovation of the hotel's main lobby is scheduled to begin in May라고 써있지만 이렇게 쭉 보지 말고 우리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을 뭐부터 찾냐? 동사부터 찾으시면 돼요. 동사는 티가 납니다. 다른 단어들보다 동사가 좀 더 티가 많이 나요. 동사를 미리미리 많이 외워놔야 되겠죠? 요거 비동사고요. 요거의 주어가 바로 renovation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T-I-O-N, 션으로 들어가는 이 명사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죠. 호텔 메인 로비에 보수공사라는 요 주어가 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가 혼자 동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세트로 해서 시작될 예정이다. 문장 속에 동사가 좀 길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5월에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지금 주어가 없네. 주어를 써야지 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번에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동사의 뒤에 붙일 수 있는 것. 난 널 사랑해 I love you에서 you인 거예요. 문장 속의 동사는 does not offer. 아니 왜 이렇게 동사가 많냐? 원래는 offer였는데 부정어. offer하지 않아. 뭐 제공하지 않아. 부정을 만들고 싶어서 not을 붙여야 되고 또 not 때문에 또 조동사 역할을 하는 does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동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는 메트로 교통이라는 어떤 대문자로 되어 있는 회사 이름 같은 것. 그리고 목적어가 offer 다음 자리 refunds 이렇게 되겠네요. refunds는 바로 환불이라는 뜻입니다. 환불이란 명사도 되고 사실 동사도 있어요. 우리 refund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동사로 하게 되면 환불해 주는 거고 명사로 하게 되면 환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품사들이 많은 단어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명사로 쓰인 환불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 자리랑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어 자리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목적어 자리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막 분석해서 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우리 또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명사 자리의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명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관사 형용사 뒤, 소유격 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관사, 소유격, 형용사. 이 세 가지가 명사와 잘 쓰이고 명사를 좋아해요. 뒤에 명사가 자주 나오겠죠. 자, 지금 package가 뭐 소포라고 해도 되고 한국어로도 package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fragile 혹은 fragile. 파손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이 순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깨지기 쉬운을 안 쓴다 해도 그 앞에 the가 있습니다. the. 이 the도 명사를 쓰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 빈칸 그 뒤에 should be는 동사니까 그러면 더 빈칸 동사 그러면 명사 자리 형용사 빈칸 동사 그럼 또 명사 자리 이렇게 이제 앞뒤를 알려주는 힌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관사 뒤, 형용사 뒤, 명사 자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유격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의, 그녀의니까 다음 자리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intent, 여기서 이제 열겠다는 뜻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의지, 의도, 뭐 앞으로 하겠다, 어떤 계획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소유격 명사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유격 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명사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my, your, his, her, its 이런 것도 있고 복수가 되게 되면 our, 그 다음에 their 이런 것도 있거든요. 소유격을 많이 알면 알수록 명사 자리도 보인다 이겁니다. 요게 가장 토익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소유격, 관사, 형용사 뒤, 명사 자리 이겁니다.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미스 블랙웰 읽으시면 안 되고 A, B. 보기를 보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토익이란 것도 습관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 줘야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자꾸만 매번 막 생소하게 이거 뭐지? 저거 뭐지? 계속 생소하게 가면 안 되고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는 일처럼 습관처럼 보기를 봅시다. A, B가 있는데 이 단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이 A라는 단어의 뒤에 ER을 붙인 게 B죠. 그래서 이걸 약간 관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맞아요. employ는 동사입니다. 동사로 쓰이게 되면 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뽑는 거. 그러니까 고용이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뒤에다가 ER을 붙일 수 있어요. 얘는 명사고요. employer는 고용주라는 뜻입니다. 고용주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사장님이죠. 나를 고용해준 사장님. 고용하다, 고용주. 이런 상태에서 빈칸이 맨 끝에 있고요. 그럼 처음부터 있냐? 아직 그래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빠른 길을 가볼게요. 문장 구조에서 from 이라는 전치사에서부터 her, 그녀의 소유격, previous, 형용사가 있으면 전치사의 명사, 소유격의 명사, 형용사의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미리 알아놓으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제 읽기 시작하면 돼요. 블랙웰시라는 사람은 received, 받았어. 뭐를?
on, 하나의 impressive, 인상적인 recommendation, 추천 혹은 추천서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rom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그 추천서 받았다는 그 내용이 사실 그렇게 이 문제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추천서니까 고용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 문제는 전체 문장 해석보다는 일단은 빈칸의 근처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유격 명사, 형용사 명사, 이게 전치사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치사 명사 이렇게 짝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명사 이전 고용주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사의 자리, 힌트를 찾자 였습니다. 2번은 AB, hour 보면 되고 develop, development 네, 또 이거 아까랑 비슷하죠? 어떠한 단어에 month를 붙였습니다. 이 또한 명사의 꼴입니다. develop, 동사로 개발하다 development, 동사로 개발하다에다가 month 붙였으니까 명사로 개발. 문장 구조에서 빈칸자리 여기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에 보시면 더랑 of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 나왔네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명사의 자리에서 이 명사를 알려주는 힌트들 앞에서 좀 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관사라고 했습니다. 관사라는 게 뭐냐? 아니면 아니면 더 지금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유격도 있었죠. 소유격. 나의, my, 너의, your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형용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관사나 소유격이랑 같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고 힌트. 그리고 이제 빈칸이 여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명사. 이렇게 이제 문장이 끝나면 여기서 점으로 끝나면 좋은데 보통 끝나진 않죠. 뒤에 또 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온 것들 중에 이 of 같은 애들이 있어요. of 같은 애들을 보통 전치사라고 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슷한 애들이 있다는 거. of. 또 뭐 있을까요? for, at, in, on.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빈칸 뒤에 나와 있다. 자, 관사, 전치사 사이, 소유격, 전치사 사이, 형용사, 전치사 사이. 바로바로 명사의 자리입니다. 예, 이런 거 알아두면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더 오브 먼트 이렇게 해도 돼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더 오브 명사입니다. 명사. 그리고 해석을 해보죠. 우리 팀은 지금 동사는 is working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중간에 부사가 낀 거예요. 자동사. 우리 팀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 뭐의 개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개발에 대해 작업 중이야. 물론 내용 너무 중요하지만 더 오브 사이 먼트 이렇게 명사 자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 문제를 넘어가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는 다음 단계,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산, 불가산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불가산은 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예요. 산수 가능, 산수 불가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가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또 토익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가산, 불가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3가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3가지. 단수, 복수, 불가산 이렇게 3가지 종류입니다. 앞으로 명사에 대한 숫자 얘기가 나오면 가산, 불가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 복, 불 3개로 구분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단복을 구분하게 하거든요. 가산으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1개는 1개고 여러 개는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거 이렇게 3가지 종류인 거죠. 그래서 이 단복불의 구별 문제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냐? 외워야죠. 당연히 어떻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일단 셀 수 있는 명사들 1개, 2개가 가능한 것들을 좀 볼게요. 셀 수 있는 명사들은 단수거나 복수겠죠. 단수거나 복수라는 것은 단수거나 복수의 특징을 가집니다. 일단 단수, 이 중에서 제일 특이한 애가 단수예요. 아니 1개가 뭐가 특이하냐. 1개라는 것은 좀 특이한가 봐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1개인 걸 T를 내야 돼요. 여기 1개잖아요. 그래서 얘를 말할 때는 1개인 걸 T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T를 내야 되냐면
이 관사 같은 것들을 써주는데 물론 on도 포함이 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정사라는 걸 써줘야 된대요. 한정을 시켜줘야 된대요. 단수라는 것을. 그래서 그 대표가 on이 있고요. 정관사인 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내 거야, 네 거야, 소유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수량 표현이라고 해서 every, each 이런 것들을 단수명사 앞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단수인 거를 이렇게 t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는 아시다시피 복수니까 뒤에다가 s나 혹은 es를 붙여줘서 이것은 여러 개야. 펜이 두 개면 펜들, 펜즈 요거 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수와 복수는 뭔가 좀 티가 나겠죠. 지금 써있는 빈출, 가산 명사들입니다. 얘네들의 좀 공통점을 볼게요. 증명서, 설문조사, 세부사항, 그다음에 허가증.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규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플릿 같은 거죠. 규격을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정해놓는 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라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셀 수 있어요. 증 이런 거 있으면은 셀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할인이죠. 할인 어떻게 셀 수 있냐? 이것은 건수. 1건, 2건, 3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인 1번 받냐? 할인 2번 받냐? 이런 겁니다. 환불도 그렇고요. 이자도 그래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표현들, profit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익에서도 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것 다 기본적으로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돈 관련돼서 셀 수 없는 것이 있죠. 뒤에 불가산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돈이라고 말하는 money 있잖아요. 이거는 단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셀 수 없다. 불가산. 현찰, cash. 이것도 현찰이란 개념이니까 셀 수 없다고 하고요. 마지막 잔돈을 뜻하는 change.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대표 불가산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기억해 두시고 돈에 관련된 것들은 셀 수 있는 게 많다. 이 정도. 규격이 있으면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요 permit입니다. permit. 왜냐면 얘가 동사도 있거든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그런 단어 많습니다. 네. 허가증이라는 건 명사고 동사로 쓰이면 허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일단 가산명사 쓸 수 있다. 단수가 특이하다. 앞에 뭘 써줘야 한다. 복수는 s를 붙인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셀 수 없는 건 불가산명사입니다. 불가산명사를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죠. 제 머릿속에 드는 불가산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물, 공기랑 비슷한 고기. 이건 다 양이에요, 양. 양이 많거나 양이 적은 겁니다. 물론 단위를 우리가 정하면 셀 수 있죠. 예를 들어 물 500ml에 한 통, 그러면 1개지만 갑자기 제가 그거를 250ml로 2개로 나누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1개가 2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셀 수 없는 겁니다. 이 정해져 있는 규격이 너무 많아지면 그럼 이제 셀 수 없다고 그냥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이 많냐, 양이 적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 advice, merchandise, 만족 이런 거 머릿속에 있는 거죠. satisfaction, knowledge, participation, information, 건설, construction, access, 그리고 짐, luggage, baggage. 뭔가 근데 느낌이 내 머릿속에는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셀 수 없다라고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있는 그대로 외우자 이런 마음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애들은 좀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꺼내놓은 명사라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것들은 이 access, 접근, 이것은 셀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어떤 권한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짐은 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거라 가방이 아니다. 그냥 짐 자체다. 그래서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들 대표드렸어요.
이번에는 이 셀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토익에서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있는 것. 단복이죠. 단복. 단수거나 복수. 한 개거나 두 개 이상인데 이 지금 가산명사 앞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 수량 표현들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를 이렇게 자를게요. 네. one, each, every는 단수 명사를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뒤에다가 단수 명사를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단수. one,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 one, each는 각각의 것들을 이제 콕콕 찍어서 결국은 전부를 의미하지만 그래도 쓸 때는 단수를 써야 됩니다. every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모든이라는 뜻이라서 여러 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단수를 써야 돼요. few, a few, many, both는 두 개 이상이에요. 무조건. 여기 어가 있어도 두 개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a few라는 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단복을 나누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이런 거 섞여 있으면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단수, 복수 표현드립니다. 이번엔 셀 수 없는 불가산.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삼겹살, 목살. 많냐 적냐잖아요. 많으면 much, 적으면 little, a little. 요것의 비교급 less.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하죠. 셀 수 없으니까. much, little, a little, less. 얘네들은 뭐다? 불가산 명사랑 쓰인다라는 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애입니다. 자, 지금 따라오고 있었죠. 아까는 단수, 복수, 불가산 이렇게 하나씩인데 여기는 좀 특이해요. 여기는 단수랑은 잘 쓰진 않는데 복부를 좋아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쓰다는 얘기죠. all은 모든, most 대부분의, some 몇몇의는 셀 수 있는 걸 쓴다면 보통 복수를 쓰지만 셀 수 없는 걸 쓰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ll은 아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생각해보면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다 셀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permit 했잖아요. permit을 쓰고 싶으면 그냥 permit만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복수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s를 붙여야죠. all permits, 모든 허가증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제가 뭐 돈이나 물 이런 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또 all 뒤에 쓸 수 있다 이겁니다. all water, 얘는 s 붙이면 안 되죠.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는 좀 특이한 애들인 거죠. 단수만, 복수만, 불가산만, 그리고 복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드렸던 단어가 또 A, B에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번, permit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허가가 아니고 증 있고 있어야 돼요. 증. permission도 명사예요. 근데 얘가 바로 허가까지만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허가증이냐 허가냐 뭔 차이냐 거의 차이 없지만 역시 토익이 좋아하는 거 셀 수 있냐 없냐 가산 불가산이죠. 가산인 또 얘는 s도 안 붙였어요. 단수냐 불가산이냐 그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빈칸 자리는 중간에 껴 있고요. 주어는 employees, 동사가 should ask for까지 같이 잡아주면 좋아요. ask for가 묻다가 아니에요. 질문하다의 ask가 아니고 ask for는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하다. 나한테 뭐 달라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럼 뭐를 요청해야 되냐? 빈칸이라는 목적어를 하고 before 이하로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허가증도 되고 허가도 되죠.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뭔 차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와 불가산의 차이인데 단수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수가 좀 특이한 애라고. 단수인 거를 티를 내야 한다 했어요. 어떻게 티를 내냐? 한정사. permit, the, permit, my, permit 등으로 반드시 앞에 어떠한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for는 아니에요. for는 전치사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서 A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불가사는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셀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한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단수, 복수, 불가산을 구분하는 문제는 해석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수인지 불가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토익이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permit,
permission.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허가를 요청해야 된다. 뭐 하기 전에?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뭐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랑 B, little eac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칸 자리 리뷰의 다음 자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네요. 문제를 풀 때 이 A랑 B가 원하는 게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끔 이런 문제를 풀 때 저 앞 단어인 리뷰를 보고 저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는 바로바로 명령문이죠. 토익에 등장하는 문장 구조 중에서 명령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령문이란 건 뭐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냐? 문장의 맨 처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review라는 단어가 동사 원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검토해라.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please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검토해 주세요. 제발. 좀 이제 친절하게. 하지만 그냥 말해도 되는 거죠. 빈칸 자리는 결국 검토해라의 목적어가 되는 pages라는 명사의 앞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계약서의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라는 것은 셀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돼요. 페이지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셀 수 있겠죠. 한쪽, 두 쪽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잖아요. 리틀, 우리 떠올라야 되는 거 삼겹살, 고기, 양이 적은 거니까 불가사한 명사를 써야 되고요. 이치는 각각의니까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사라서 단수 명사 앞에 이치만 써도 돼요. 그 앞에 막 더나 없어도 됩니다. 그 역할을 여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를 검토하시오. 어떻게? 주의 깊게. 계약서를 아주 잘 보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가산, 불가산, 단수, 복수, 불가산 이걸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문제로 묻는 거였고요. 여러분들은 each, little를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셀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였습니다. 이번에는 practice test입니다. practice test는 뭐가 다르냐? A, B, C, D까지 있어요. 아까는 A, B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A, B, C, D를 다 보면서 정말 실전 문제처럼 접근을 해보죠. suggest, did, 션, 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정말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정말 모르는 단어다 하더라도 약간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ed나 이렇게 ing가 붙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뗀 게 A잖아요. 요거는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suggest는 뭐 제안하다, 뭐 시사하다, 암시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것, ing를 붙인 것, 그 다음에 션 붙인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빈칸 자리는 중간에 껴있고요. is seeking 이라는 비동사 ing 묶음 동사가 나와 있네요. seek, hide and seek, seek은 찾다요. 그래서 hide and seek은 이제 숨바꼭질 같은 겁니다. 숨었다가 찾고 하는 거니까. 주어인 sales manager가 찾고 있어. 그럼 뭘 찾고 있어? 빈칸을. 해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또 이제 구성이 완성되는 거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 목적어 자리, 명사의 자리입니다. ABCD에서 동사 안 되고 ED는 명사 안 됩니다. C번, D번은 명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D번은 아마도 이제 다음에 준동사 할 때 배우시겠지만 동명사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 이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토익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동명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명사를 많이 골라요. 그래서 왜 골랐냐 물어보면 동명사라서 골랐대요. 왜 동명사를 골랐냐 하면 그 뒤에는 설명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동명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맨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C번, suggestions. 여기 이제 제안 사항들, 뭐 의견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의견을 찾고 있다,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의견 좀 줘 라는 게 바로 is seeking suggestions. 누구에게서 그의 팀에게서 어떤 것을 효과적인 방법을 to boost sales는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지만 핵심은 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렇게 잡고 명사 골라주는 명사 자리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4번입니다. 우리 계속 했던 거 나오죠. 지금 일부러 제가 퍼밋 엄청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도 permit은 까먹지 마세요.
permission, permit, permitted, permit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ed 붙였으니까 얘 동사할 수 있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명사도 됩니다. s 붙였으니까 이것도 동사할 수 있지만 명사도 돼요. 션 명사, ed는 ed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많이 긴데 문장이 길지만 딱 보이죠? 어빈칸 점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깔끔하죠. 네. 앞에 거 안 봐도 돼요. 솔직히. 어빈칸 점 명사. 명사 중에서도 한 개. 왜냐면 어니까 한 개인 걸 고르시오. 일단 명사니까 명사 안 되는 거 C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니까 S 안 돼요. 이런 거 숫자 맞춰줘야 돼요. 한 개라고 했는데 여러 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A와 D죠. 이건 우리 아까 또 했었잖아요. 셀 수 있냐 없냐입니다. 셀 수 있는 것만 한 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가산 단수 명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ABCD에서 단수 명사인 것은 D번 허가증. 이것이 증. 조그마한 거. 뭐 여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parking이니까 parking permit이라고도 하거든요. parking permit 하면 주차 허가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막혀있던 그 바가 올라가면서 쬐끄만 종이가 나와요. 그거를 막 손이 안 닿으니까 막 나와가지고 뽑고 하는 그 조그만 거, 그것이 parking permit 한 장이니까 어를 꼭 붙여야 되겠죠. 네.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었고 해석을 한번 또 해볼게요. 지금 who 절이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Who want to use a designated parking space까지가 employees를 꾸며주는 거예요. 지정된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직원들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 획득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뭐를? 허가증 하나를. 그래서 되었습니다. 자, 8번까지 가볼게요. 8번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visitation, visitors, visits. 네. 계속 이런 문제 나오죠.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이런 문제는 해석보단 품사. visit는 방문하다인 동사도 있지만 방문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visitation, 이것도 방문이에요. 명사. 방문객들, 명사. 방문하다, 방문.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도 이게 어떤 품사를 갖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빈 한 자리 제일 첫 자리고요. 중간에 to하고 회사 이름 나온 다음에 must pick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ust라는 저 조동사 뭘 꼭 해야 된대요. 꼭 해야 되는 거에는 주체가 없으니까 주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어는 바로바로 명사죠. 근데 지금 온통 명사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쩔 수 없이 조금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pick up. pick up은 들어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security pass라는 것은 보안, 통과증, 보안증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보통 이제 security pas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주어라면 너무나도 사람. ABCD 정답은 C번. 비지터스가 방문객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OR 붙어 있잖아요. 여러 명이라서 S를 붙인 건데 OR이나 혹은 ER은 보통 사람을 뜻하는 꼴이라서 토익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방문이란 행동보다는 방문객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명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되게 많이 드린 겁니다. 토익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 번 듣고 모든 걸 100% 알았다.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명사의 자리. 그걸 알려면 명사의 생김새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휘 정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